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36페이지 됐습니까? 예, 나 지문 됐나요? 예. 누구 작품이냐 하게 되면 구상 선생의 바로 초토의 시, 그죠? 예, 8번째입니다. 예전에 우리 초토의 시라고 하는 작품 본 적 있었을 거야. 그죠? 그때 초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었죠? 초라고 하는 것은 불탈 초자, 그죠? 토라고 하는 것은 땅 됐습니까? 예. 초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불에 타버린 그런 폐허가 된 땅. 그걸 우리가 초토라고 이야기했죠. 그래,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로 초토의 시의 연작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부제가 하나 붙어 있네요. 그죠? 예. 자, 부제 보세요. 적군의 묘지 앞에서, 그죠? 자, 적군의 묘지 앞, 또는 깡,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공간적 병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죠? 예. 그러면서 다시요. 초토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작품 해석할 때에 바로 6.25 전쟁의 어떤 분위기, 맞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모습을 초토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초토, 역시 6.25 전쟁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죠? 화자는 어디에 존재한다? 적군의 묘지 앞에 어떤다고요? 있더라. 이렇게 봐주면 되지 않겠니? 그죠? 예. 그래서 작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작품의 제목은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연애, 첫 번째 행 갑니다. 오호, 다들까? 야천하기 바랍니다. 그죠? 예. 뭐예요? 감탄사. 그럼 영탄법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여기에 줄지어 누워있는 넋들은, 여기 다들까? 야천없고요.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어딜 얘기하는 거야? 적군의 묘지 앞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적군의 묘지가 있는 공동묘지가 됐다. 여기에 줄지어 서 있는, 다시 한번 서 있느냐? 누워있는 넋들은 됐습니까? 예. 그럼 물어보자. 이때 넋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적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넋들은 밑줄 볼까요?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됐습니까? 구나 다시 밑줄 쫙 이렇게 되면 감탄형 종결음이 사였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라는 것은 화자의 뭐 한다고요? 추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자. 됐니? 예.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여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소위 말해서, 그래, 뭐 전쟁 중이다 보니까 오로지 뭐 아름다운 묘지 썼겠니? 그죠? 예. 그래서 묘지가 쭉 있더라. 일종의 공동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화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존재하고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누워있는 존재는 됐습니까? 여기에 누워있는 존재는 다름이 아니라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예. 적군들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됐나요? 그래. 적군이더라. 그런데 화자는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아, 됐습니까? 예. 저기에 줄지어서 누워있는 저 적군들은 됐나요? 예.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추정이죠. 그럼 보통 우리가 자, 사람이 죽었을 때에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바로 원한을 어떤다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들이 뭐 한다고요? 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죽었을 때 우리는 눈을 감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눈을 어떤다고요? 예, 아무래도 감지, 그죠? 예, 못하겠구나. 나름대로 화자의 추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들이 일종의 원한을 어떤다고요? 그래, 품고, 그죠? 예, 그렇게 어떤다고요? 죽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됐니? 예. 그럼 어떤 원한일까? 내가 죽기 전에 저 너무 새끼들 다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이런 것일까? 아니면 내가 죽은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일까? 도대체 뭐 거냐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조금만 더 갑시다.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누어서 방아쇠를 당기던 미쳤까요? 너희의 목숨을 겨누어서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 자, 물어볼게요. 이거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도 있었어. 됐습니까? 예. 그러나 어제까지 너희들에게 만다고요? 총구리를 겨눴어.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이게 뭐예요? 결국은 전쟁에,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비극성을 이야기한 것이더라. 라는 거죠. 됐니? 예. 같은 민족끼리 서로 뭐 했다라는 거야? 총구리를 겨놓고. 그래서 상대를 어떻다고요? 죽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다시 우리의 그 손으로 이제 갑니다.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서 누구의?
너희들의, 맞습니까? 너희들의 썩어 무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서 그래도 양지 바른 두매 산골, 다시 한 골짜기를 골라서 고이 파묻어서 때마저 어떻다고요? 입혔거니. 누가요? 우리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래 되겠네. 자, 어제 우리가 총뿌리를 끊어서 너희들을 뭐 한다고요? 죽였지만. 됐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됐나요? 너희들의 살점과 뼈를 어떻다고요? 모아서. 그래도 어떻다고요? 햇볕 잘 드는 양지 바른 골짜기에. 맞습니까? 예. 뭐 했다라는 거야? 그래, 고이 파묻어. 그리고는 그냥 흘덩이 놔뒀니? 아니요. 그러면 떼짱. 요즘으로 한다면 뭐 잔디와 같은 것들.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로 너희들을 어떻다고요? 그래, 묻어 주었더라. 됐습니까? 예. 그거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일종의 인류애와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는 비록 너와 나가 적이 되어가지고 서로 총칼을 거눌 수밖에 없었지만은, 됐니? 예. 너희가 죽은 지금 이때에 우리는 너희들에게 뭘 펼친다? 인류애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까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흔히 말하는, 됐나요? 예. 인류애의 모습을, 됐나요? 예. 드러내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죽음은 요소부터 해서 칼로 딱 열고요 갑니다. 죽음은 이렇게 미움보다도, 그죠? 예, 사랑보다도 뭐 하다는 거야? 더 너그러운 것이다. 자, 그것까지 칼로 딱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거 잠깐 보세요. 예. 자, 죽음은, 됐습니까? 예, 됐니? 이렇듯. 자,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만다고요? 너그러운 것이다. 말 돼요, 말 안 돼요? 말 안 되죠. 죽음이 어떻게 너그러워? 맞자? 됐니? 예. 자, 기본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됩니다. 모순적입니다. 그러면은 표현법을 따지면 역설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다시요. 역설법은 겉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말 되는 거지. 그것이 역설의 묘미라고 이야기했어. 그죠? 예. 자, 어떻게 해서? 바로 객관적인 것을 뭘로 바꿔주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거 잊지 마세요. 됐니? 예. 역설의 묘미는 이런 거야.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어떤다고요? 말이 안 돼. 됐습니까? 예.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것 한다고요? 말이 돼. 됐습니까? 예. 말이 돼. 됐나요? 예. 왜 말이 되는데? 결국은 이런 거야. 바로 객관적인 것을,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주관적인 것으로,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변용을 시켜서 보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죠?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님은 같습니다. 아, 나의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됐나요? 예. 자, 말 돼요, 말 안 돼요? 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 역설적 표현이란 말이야. 그죠? 예. 근데 왜 말이 되느냐? 이제 한번 봐봐요. 님은 같습니다. 할 때 그때 님이라는 것은 조국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절대자일 수도 있죠. 그건 누가 보더라도 만다고요. 같어. 다시 한 조국이라면 빼앗겼고, 님이라면 헤어졌고, 절대자라면 사라진 존재더라. 그거는 이제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나는 그 님이, 그죠? 예. 99.9%도 아니야. 100%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나요? 그게 뭐예요? 내 주관이죠. 됐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님을 보냈어, 안 보냈어?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가 가능하죠.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객관적인 것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객관적인 것을 뭘로 바꿔놓은 거야? 주관적인 것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소리 없는 아우성. 됐습니까? 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왜요? 아우성이라고 하는 거는, 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아우성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소리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자, 이제 보세요. 깃발 있죠, 깃발. 됐나요? 깃발 소리 있어,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됐습니까? 깃발은 소리 없어요. 됐니? 예. 자, 그런데 이 깃발이, 그죠? 예. 저 머나먼 바다에 노스텔지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탄다고 가고 싶어 해. 근데 깃발은 깃대에 매여 있잖아.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 어떤다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예. 소리는 없죠? 그렇지만 그 모습이 마치 뭐하고 있다는 거야? 고향으로 탄다고요? 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더라. 그래서 아우성을 친다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것이 바로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객관적 사실 됐습니까? 예. 객관적 상황에 됐나요? 예. 뭐라고 한다고요? 주관적 변형이라고 하시는 거야. 그게 역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됐나요? 예. 저작년에 수능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또 틀렸습니다. 됐나요? 예.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역설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예. 다시 갑니다. 역설법은 겉으로 봤을 때 말 안 돼요. 그죠? 예. 왜 안 돼?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것을 또 객관적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그런데 이거 어떨까요? 자, 미안합니다만 내가 이야기해 볼 거야. 그죠? 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됐습니까? 예. 됐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됐습니까? 예. 말 돼요, 말 안 돼요? 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말 안 되는 거 맞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어떻게 한다고요? 차가운 음료수잖아요. 근데 그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거 말되게 만들어 볼까요? 자,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됐나요? 예. 그래서 차가운 아메리카노 주세요. 됐죠? 요게 객관적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죠.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신의 열정, 나에 대한 사랑. 됐습니까? 그걸 담아서. 그게 이제 뭐가 되겠어요? 따뜻한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라는 말은 겉으로 봤을 때 말 안 돼. 맞죠? 왜냐면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봤으니까 그게 말 안 되잖아. 그런데 객관적인 것을 뭘 바꿔놨어? 주관적인 것을 바꿔놓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말 되면 안 돼. 말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객관적인 것을 뭐 한다고? 주관적으로 바꿔놔서 그 역설법이 어떤 묘미가 있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역설법은 여러분한테 물으면은 어떠한 효과를 줘요? 강조 효과를 준다 그러죠. 그러면 어떤 것이 강조될까요? 객관적인 것이 강조가 되겠습니까? 주관적인 것이 강조가 되겠습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강조가 되는 거겠습니까? 따뜻하다는 것이 강조가 되겠습니까? 따뜻하다는 게 강조가 되죠. 그죠? 님은 갔습니다가 중요한 것일까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가 중요한 것일까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가 중요한 거죠. 소리 없다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아우성을 친다는 게 중요할까요? 아우성을 친다는 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러면은 다시요. 그죠? 예. 주관적인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강조가 되는 거다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예. 그럼 지금 얘도 이제 말 되나 안 되나 봐봐요. 죽음은 됐습니까? 너그러운 것이다. 자,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겁니다. 됐나요? 예.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를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어떻게 했죠? 그들의 썩어 빠진 살과 그 다음에 흩어진 뼈조각 그것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모으고 모아서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저 양지 바른 곳에다가 고이 묻어. 그걸로 그냥 묻는 게 아니야. 떼장까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입혀주더라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죽음에 대한 우리의 뭐라고요? 소위 자비 같은 거야. 너그러움이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죽음은 뭐가 같다라는 거야? 너그러운 거다 같다라고 됐니? 예. 됐어요? 그래서 옛날 전쟁이 났을 때 그래. 그러니까 제네바 협정에 의해 가지고 포로들은 어떤다고요? 소위 말해서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어. 됐습니까? 하지만 비록 적이었지만 됐나요? 내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존재들도 그때 전쟁 때에는 어떤다? 잠시 싸움을 멈추고 서로 어떤다고 묻어 주었어. 됐습니까?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흔히 말하는 뭐 한다고요? 자비, 너그러움이라는 것이 어떤다고 묻어나는 모습인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저 봐봐요. 죽음은 너그러운 것이다. 이거 말 돼, 말 안 돼? 말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물어보자. 죽음이 강조되는 거겠니? 너그러움이 강조되는 거겠니? 너그럽다라는 게 강조가 되겠죠. 뭐보다도요? 사랑보다도. 맞습니까? 미움보다도. 됐나요? 예. 더 큰 것이 뭐라고요? 너그러움이더라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3년 갑니다. 이곳에서 이곳 타이틀을 깡 쳐놓고요. 그럼 이때 이곳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르치는 거죠? 바로 늑군의 묘지 앞을 가르치는 거겠죠. 그죠? 예. 이곳에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나와 너 다시 밑줄 자. 이거 같이 붙여봐봐. 뭐가 된다고요? 우리 이래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럼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뭘 얘기하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존재가 아니야. 됐습니까? 함께하는 공동체의 존재야. 연대적인 존재야. 됐습니까? 예. 다시요. 그래서 나와 너희의 넋들이 즉 우리가 보세요.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야, 여기서부터 미줄자. 고향 땅은 30리면 뭐 한다고요? 가로막혀 있더라. 자, 그러면 다시요. 30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키로수로 따지면 기껏해 12km밖에 안 돼. 왜냐하면 10리가 4km거든요. 그럼 여기서 12km를 한다 그러면 대전 저 어디 벗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거리라면은 어떻게 하는가? 고향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지 못했어? 고향을 가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죠. 왜?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럼 다시 갑시다. 저 앞에서 화자는 여기에 묻혀있는 이러한 늑들이 뭘 가지고 있다 그랬어? 눈을 감지 못할 거다라고 추정했죠. 그럼 그 이유, 다시요. 저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서? 저들의 적과 통일을 우리한테 이루지 못해서?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이야? 고향을 가지 못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그들은 됐나요? 예, 가지고 있는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하지 못한 거라는 거야? 아하, 고향에, 그죠? 예, 고향에 갈 수 된다고요? 없는, 됐나요? 예, 그런 처지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원한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죠. 됐니? 예. 그러면서 다시요. 30리라면은 가로막히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무인공산에 아무도 없는 저 텅 빈 산에, 그리고 정막만이, 정막 다시 밑줄자. 됐나요? 예. 천만근 나의 가슴을 또 뭐 한다고요? 억누르더라. 다시 말한다면 너희들의 그러한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도 뭐라는 거야? 무겁구나. 저 쓸쓸함이 다시 나를 어떻다고요? 누르는구나. 한편으로는 뭐 하다라는 거야? 미안해, sorry. 됐습니까? 예. 일종 뭘 드러내고 있어요? 슬픔, 비애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이곳에, 그죠? 예. 정막만이 됐습니까? 예. 나의 마음을, 됐나요? 예. 만다고요? 누르다. 됐습니까? 예. 결국은 만다고요? 화자가 느끼는 비애를 제시한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니? 예. 자, 거기에 또 하나만 더 갑시다. 정막이라고 하는 건 형태가 있어 없어?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대상이죠. 됐니? 그런데 그 다음에 내 가슴을 어떤다고 누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내 가슴을 누르려고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가능한 것이죠. 됐니? 그래서 거기서 또 뭐 하는 거야? 아, 추상적인 대상을 했습니까? 예. 누르는 대상으로 바꿔놨어. 즉, 구체화 시켜놓은 표현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나요? 예. 그래서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도 거기서 나타난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나? 예. 그래서 화자의 비애가 그냥이 아니라는 거야. 굉장히 어떤다고 무겁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다시 갑니다.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쳤까요? 미움으로 된다고요? 맺혔지만. 그럼 이때 미움으로 맺혔다는 건 뭐야? 서로 간에 우리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였지만, 즉 대립된 존재였지만, 됐습니까? 서로 총부리를 겨누던 그러한 싸움의 대상이었지만, 됐나요? 이제 다시 맺자. 그럼 이때 이제는 뭐가 되겠어? 저 앞에 살아서는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제는이라는 것은 이제 죽어서는 이래 되겠죠. 맞습니까? 예. 오히려 너희의 됐나요? 예. 풀지 못한 원한이 됐니? 다시 해줄까요? 나의 바람 속에 어떤 깃들어 있구나. 그럼 다시 너희의 그 풀지 못한 원한 다시 앞에서 추측해봤자 뭐라고요?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것 됐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의 또 뭐가 됐다고요? 바람이 되었구나. 그럼 이때 바람이란 건 뭐야? 난 너희들을 고향으로 데려가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됐니? 예, 미움으로 가득했어. 다시 말한다면 총불을 겨눠서 너희들 죽이려고 마음먹었어. 하지만 너희들이 죽은 이제는 됐습니까? 너희들의 그 원한이 오히려 탄다고 나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었다? 하나의 바람이 되었어. 라는 것. 됐니? 그래 본다 그러면 저 앞에서 얘기했자. 죽음은 다시 뭐 한다고요? 또 너그러운 것이 되고. 됐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그 원한을 뭐 하려고 해? 풀어주려고 해. 라고 하는 거잖아. 됐니? 예, 됐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같이 싸웠던 존재가 됐습니까? 예, 이제는 뭐가 된 거야?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가 돼버렸죠. 너의 소원을 어떻다고 풀어주는 존재가 돼버렸더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다시 이제 손에 닿을 듯한 봄하늘에 봄하늘 닿도록 깡 맞춰놓고요. 구름은 무심히 북으로 흘러가고 됐습니까? 이때 북이 어디가 되겠어? 바로 그들의 고향이 되겠죠. 됐니? 예. 앞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 적군이라고 했잖아요. 북한군을 얘기하는 거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다시 한다면 이들 존재에 대한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바로 뭐예요? 구름이라는 존재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적군과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상반된 모습을 가진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지금 이곳에 묻혀가지고 고향으로 갈 수 없으나, 구름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들의 어떤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어디로 가버리더라? 북으로 가는 존재이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 다시 세목강. 포성이라는 건 대포설 얘기하죠. 그럼 물읍시다. 아직까지 전쟁의 그런 참혹함은 다 갔다 안 갔다? 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전히 남아있는, 됐나요? 예. 남북의 대치 상황을 그렇게 제시한 것이다. 됐습니까? 예. 나는 그만, 다시 볼까요? 이 은원의 무덤 앞에, 은원의 무덤, 다시 밑줄 쫙 쳐납니다. 됐니? 예. 자, 재밌죠? 이때 무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 은이 뭔데요? 아하. 은혜. 됐나요? 원이 뭔데요? 원망.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됐니? 예. 원망의 무덤 앞에.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을 어떤다고요? 잘 묻어주었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무덤이 되겠죠? 하지만 그들의 원한은 어떻게까지 어떻게 풀리지가 않았어. 그래서 어떤다고요? 원한 맺힌 무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의 무덤 앞에서 그래 되겠죠. 됐니? 예. 목 놓아 버린다. 그죠? 목 놓아 버린다. 다시 한다면 엉엉엉엉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엉엉엉엉 이거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목 놓아 그죠? 예. 버린다라는 것은 다시 울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마지막 하자 스스로의 뭘 드러냈어? 슬픔을 제시한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목 놓아 버린다 밑줄 쫙 쳐놓고 별표는 꽁 야쳐놓고 결국은 이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는 어때요? 뭔가 조금 우울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서 그들의 무지를 우리가 잘 가꿔줬지만 결국은 그들은 어떤다고요?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뭘 가지고 있다? 원한이란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나는 그런 원한을 어떤다고요? 나의 이제 뭐 한다고요? 바람이기도 해. 됐습니까? 예. 그걸 풀어주려고도 해.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뭘 느낀다? 슬픔을 느낀다. 비애를 느낀다. 이렇게 좀 끝나는 것이 되겠죠. 됐나? 예. 자, 그러면은 뒤에 우리 풀지 못했던 문제, 그죠? 예. 하나 더 갑시다. 12번 문제. 됐나요? 예. 자, 선지 2번, 3번 됐습니까? 예, 거기 아까 남았던 부분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선지 2번, 나의 밑줄까요? 특정한 장소에서의 경험, 밑줄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장소, 공간적병 이야기해봐. 적군의 묘지 앞들 되겠죠. 그죠? 그곳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밑줄까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다시 밑줄자. 됐습니까? 예. 자, 왜 그렇겠어?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들은 뭘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죽었어. 그 원한이라는 것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것이야. 근데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요? 30리면은 가로막혀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38선 존재하더라는 이야기야. 됐어? 예. 자, 그러다 보니, 그죠? 예. 내가 그들의 소원을 어떤다고요? 들어주고 싶기도 해. 그렇지만 쉽게 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울어버린다, 목 놓아버린다라는 말 쓰고 있죠. 됐나요? 예. 그게 바로 뭐야? 현실이더라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그래 본다면은 선지 2번이 바로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됐나? 어려운 거 아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에 됐습니까? 예, 14번에. 자, 나에 관한 이야기로만 잠깐 봅시다. 됐나요? 예, 답은 우리가 벌써 한번 찾아냈습니다. 그죠? 예. 자, 선지 1번에 보게 되면 나의 무인공산. 됐나요? 예, 아무런 사람도 없는 텅 빈 산. 됐나요? 그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의 한이 서려 있는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무덤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정막공산이라는 거. 다시 선지 2번. 울려오는 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지 3번. 나의 구름은 장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 에이, 이때 구름도 그런 얘기 아니죠. 이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심히 어떤다고요? 북으로 흘러가는 존재들아. 지금 하자 앞에 존재하는 죽은 넉들과는 어떤 상반된 모습을 가진 존재들아.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답은 3번 명확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4번 선지, 나에서, 그죠? 나의 가슴은 대상과 자신의 처지를 답답하게 여기는 다시 뭔다고요? 하자의 마음을 드시한 거더라라는 거죠. 됐니? 마지막, 목 놓아버린다. 다시 밑줄 쫙 됐나요? 그 밑에 줄,
비통한 심정. 됐습니까? 예, 비애를 이야기한다. 됐나요? 예.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 우리 A분만 가지고 좀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A분만 가지고 좀 볼게요. 자, A분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누어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은 더 너그러운 것이다. 까지입니다. 됐니? 예. 그러면 A에서는 방화세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활용해서 대상과의 관계가 지녔던 미쳤까요? 적대적 성격. 맞나요? 예. 너희들에게 뭘 겨눴다고요? 방화세를 겨눴다. 적대적인 모습을 이야기한 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A에서 죽음은 너그러운 것이다. 미쳤까요? 역설적 표현. 그거 잡아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상황의 비극성을 나타낸다고요? 부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 죽음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묻어줬지만 결국은 뭐 한다고요? 너그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상황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 봐주면 될 것 같고. 선제 5번 됐습니까? 예, 됐나요? 자,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통해서 됐니? 예, 소멸과 파괴의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더라. 그렇죠.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됐나요? 예, 그래 보면 되지 않겠니?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지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여러분들 조금 어떤다고요?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작품보다는 만약 구상의 작품을 낸다, 그것도 초토의 시라는 작품을 낸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EBS 교재에 있는 작품을 가지고 내는 거겠습니다. 자기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됐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